벚꽃이 피나봐요. 이 겨울도 끝이 났죠. 봄날이 오면 BTS의 봄날 같은 봄 캐럴이 역주행을 시작하죠. 그래서 저도 겨울로 역주행! 따뜻한 봄날과는 상반되는 극한 아이템을 가지고 왔습니다. 밀리터리계에서 최근 가장 눈에 띄는 극한 아이템은 누가 뭐래도 마데인 코리아 소형 무장 헬기 LAH의 캐나다 옐로나이프 저온 비행 시험 성공이었는데요. LAH는 국산 공대지 미사일인 성검, 20mm 기관총, 70mm 로켓탄 등을 탑재해 적전차, 경멸, 공중강수부대, 어모, 위력수색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고안된 무장 헬기입니다. 지난 2015년 6월 개발에 착수한 이래 5년 6개월 만에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고 올해 말 개발 완료를 목표로 저온 비행 시험과 같은 테스트가 진행 중이죠. 이와 관련한 취재 내용을 먼저 얘기하면 영상 끝까지 안 보실 테니까 일단 중국과 미국의 극한 소식 전하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중국은 지난 1월 말 자국의 스텔스 전투기인 젠-20이 혹독한 추위를 비롯한 극한의 환경에서 운용성을 입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에는 젠-20의 수석 디자이너와 현지 군용 항공 전문가의 말이 인용됐는데요. 이들은 추운 지역과 고온 등 다양한 환경에서 중국산 엔진을 장착한 젠-20의 비행 검증 테스트가 수행됐으며 모든 테스트가 순조롭게 진행됐다. 이번 성공으로 중국 개발 엔진이 모든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음이 입증돼 젠-20의 포괄적인 전투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미국으로 가보시죠. 미 육군은 IVAS를 후덜덜한 알래스카와 열대기후에 있는 캠프 산티아고에서 극한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IVAS는 MS사의 홀로렌즈 증강현실 기술을 바탕으로 한 군용 AR 헤드셋입니다. 사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IVAS의 테스트는 2018년부터 진행, 지금쯤이면 도입됐었어야 했는데요. 기술 성숙도 등의 문제로 전장 환경에 도입하기에 무리가 있어 올 하반기로 미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테스트를 미국의 특수부대인 레인저가 진행해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표적 훈련의 시간이 5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고 15분 만에 완료한 레인저도 있었대요. 정확도가 5점 만점에 4점에서 5점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Unbelievable! 찐으로 unbelievable한 소식은 바로 앞서 언급했던 LAH의 캐나다 옐로나이프 저온 비행 시험 성공이죠. Congratulations! 관련 내용을 생생하게 전하고 싶어 현장에 다녀오신 분을 스튜디오로 모셔봤습니다. 지훈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소형무장 헬체팀에서 근무하는 육군 중령 권정엽입니다. 소형 무장 헬기 LAH의 저온 비행 능력 시험이 성공했다고 들었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형 무장 헬기는 한반도의 혹독한 환경에서 정상 운용이 돼야 되고 특히 그 작전 운용 성능이 저온에서 제대로 발휘되는지 확인하는 시험이 저온 시험인데요. 12시간 소킹을 하고 난 이후에는 바로 시동을 걸어서 항공기가 정상 시동되는지, 그다음에 비행을 했을 때 항공기 자체 하중이나 움직임에 의해서 항공기가 특별한 변형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항전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걸 바로 시험하는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저온 시험을 32도 조건에서 하는 거는 한반도 지역은 과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영하 32도 조건에 조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32도라는 기준이 이제 설정됐고요. 시험 장소를 캐나다로 선정한 이유는 온도가 좀 안정적이고 저온 조건에 조우할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옐로나이프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일기예보를 보고 한 5번 정도 시도를 했는데 그 중에서 2번만 온도 조건이 맞아가지고 2번만 어떻게 소킹 시험을 성공을 했습니다. 2개월 동안 실비행을 통해 가지고 165개 테스트 포인트를 모두 수행함으로써 저온에서 정상적으로 운용됨을 확인했습니다. 영하 32도라고 하면 얼마나 추운지 조금 상상이 안 되는데요. 그렇죠. 직접 갔다 오셨으니까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2도라 그러면 그냥 뭐 춥겠지? 이 정도 생각하는데 제가 처음에 도착했는데 한 10분 이상을 못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테스트에 사연들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사람들 기본이 생각이 헬기니까 날라서 가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상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이제 헬기를 분해를 해가지고 이제 트럭에 실어서 인천공항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크기가 크다 보니까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야간에 국도로만 이용해가지고 이동을 하다 보니까 한 3일이 소요되고 항공기를 추운 상태 그대로 놔둬야 되는데 엔지니어 분들이 1시간마다 온도 체크를 하고 항공기를 일일이 체크를 해야 되니까 엔지니어 분들이 이제 잠도 못 자고 밤새도록 그 추운 데서 계속 체크하고 그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LH를 원하시는지 현장 분위기를 조금만 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운용 중인 그 500MD와 코브라 헬기를 대체하는 기종입니다. 근데 그 500MD하고 코브라 헬기가 굉장히 노후화돼 있어서 야전의 조종사들은 소형 무장 헬기가 빨리 전력화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야전에서 운용 중인 500MD하고 코브라 헬기는 엔진이 싱글 엔진입니다. LH는 트윈 엔진입니다. 그 엔진이 하나 있고 두 개 있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헬기의 주 임무는 적 전차 기갑 전력을 파괴하는 건데 LH 같은 경우에는 AGM이라고 유도무기가 장착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명중률도 올라가고 이제 항공기 생존성도 올라가고 MWR, RWR이라고 적이 항공기를 공격하기 위해서 레이저를 쏘거나 레이더에 포착되거나 하면 자체에서 경고를 해주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헬기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좋은 헬기고요. 우리나라에서 운용 중인 헬기 수련 빼고는 다 외국에서 직접 수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이미 단종된 제품을 수리 부속이 없어가지고 일반 항공 대대들도 엄청나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LH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수로 부속이라든지 고난도의 정비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적시에 제공될 수 있어서 우리나라 기술을 만든 헬기가 빨리 도입되는 게 좋은 거지 않나 싶습니다. 올해 말 전력화를 앞두고 있는데요.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좀 궁금하고 앞으로 어떤 테스트가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웬만한 중요한 시험은 다 끝났고요. 6월 말까지 시험 비행이 이제 종료되면 그 자료를 가지고 가망성 심사를 통해서 형식 인증을 획득하고 그 이후에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으면 올 11월에 이제 정식 국방 규격화가 되면서 이제 체계 개발은 완료되겠습니다. 양산 1호기는 2023년 12월경에 항공학교로 첫 1호기가 납품될 예정입니다. 조종사를 양성하는 곳이 육군항공학교이기 때문에 학교로 제일 먼저 보내서 조종사를 양성시켜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전력화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사업관리요원으로서 이제 제 임무를 충실히 수행을 해서 올 11월에 이상 없이 체계 개발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기사는 극한 테스트가 중점이라 다른 얘기들은 최소화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Manned, Unmanned Teaming, 멈티는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LAH가 주목을 받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세계 군용기 시장에서 핫한 유무인 복합 운용 체계가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헬기 탑재용 무인기 개발, 데이터 링크 기술, 무인기 공중 발사 기술과 같은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과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LAH가 성공적으로 전력화되면 대한민국 전장 환경을 고려해 도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우리 손으로 만든 명품 헬기가 대한민국 창공을 누비는 날을 머지않아 볼 수 있을 듯 하네요.